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준수입니다. 상하이 7월 7일 금요일 증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초만 하더라도 시장이 이제 좀 다시 반등이 쭉 나오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시장에 좀 기대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도 이제 코멘트 해드렸다시피 당분간은 시장은 다시 이제 뭐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그 가두리죠. 박스권 안에서 계속 움직임이 좀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다시 또 위에서 차익 매매 나오면서요.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주 초에만 살짝 반짝 움직였다 월요일 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시장 하락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코멘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메타에서 이제 구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인 이제 메타에서 스레드 앱을 이제 출시를 했는데 이게 뭐 트위터처럼 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랑 다른 점은 이제 한정된 글만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작은 글을 올릴 수 있는 트위터랑 거의 비슷한 유사한 그런 이제 SNS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출시하자마자 무슨 16시간 만에 3천만 명이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유럽은 출시 전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3천만 명. 그리고 지금 시간으로는 4천만 명이라는 뉴스도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제 가입자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뭐 들어보니까 인스타그램 계정 있으면은 뭐 따로 가입 절차 없이 그냥 바로 어플만 다운받으면 바로 이제 가입이 된다고 하니까 뭐 이제 편리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머스크랑 뭐 저커버그랑 뭐 둘이서 뭐 UFC에서 싸우겠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저커버그가 이제 약간 일론 머스크하고 좀 이슈화를 좀 시킨 것도 사실 상당히 큰 효과가 있지 않았나, 마케팅적인 효과가 오히려 있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거 관련해 가지고 스레드 관련주가 당분간은 또 이제 처음에 챗 GPT 관련주도 막 움직이듯이 스레드 관련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스레드 관련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좀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시장 관련해 가지고 좀 먼저 코멘트 좀 할게요. 자, 시장은 지난번에 이제 뭐 월요일만 하더라도 다시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서 900포인트를 다시 좀 트라이를 하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결국은 다시 또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일단 지금 현재는 요 좁은 박스권이지만 박스권은 뭐 800까지도 열어놓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갈지는 모른다. 그냥 이런 박스권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다는 거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 2600을 이제 다시 올라왔다가 좀 이제 막혀가지고 다시 2500 요 사이에서 지금 현재 이제 내려오고 있는 구간이다. 근데 이것도 저점이 어디서 형성될지는 그 위에서 형성될 수도 있고 아니면 깨고 2400까지 내려오고 형성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나오는 뉴스가 이제 결정을 하겠죠. 어떤 뉴스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오늘 시황 코멘트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나온 시황 코멘트를 좀 보면요. 일단 미국 고용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어젯밤에. 그 고용이 상당히 잘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용이 잘 나오면 이 연준에서 얘기했던 두 차례 금리 인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면서 이제 긴축 공포감이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틀 연속 아시아 증시에 하방 압력이 작용했다. 이게 장 끝나고 나온 신한증권 리포트죠. 보게 되면 국내 증시는 유난히 약한 흐름을 보였는데 새마을금고의 높은 연체율로 PF 대출과 뱅크론 우려가 불거졌던 영향도 작용했다. 국내에서는 이제 새마을금고 이제 이슈가 있었죠. 그러면서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중소 이제 은행권들이 이 디폴트 사태가 발생되고 뭐 이런 이제 연체율이 좀 커지고 뭐 이런 이제 문제가 있으면서 이 스트레스를 좀 받았던 적이 있죠. 그거랑 약간 이제 한국판 그런 이제 느낌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새마을금고는 이제 아주 큰 대형 은행은 아니지만 이제 중소형 은행 중에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된 디폴트 가능성이 열린 뭐 이런 이제 은행이 발생됐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 국내 금융 리스크가 이제 발생이 됐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미국에서 6월 공식 고용지표 발표에 앞서서 이제 ADP 민간 고용 증가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긴축 강화에 대한 우려가 부각됐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이슈가 되는 건데요. 근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오늘 밤에 이제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돼요. 근데 뭐 이거가 오늘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상치가 나온 게 상당히 크게 나왔다라는 건데,
일단 신규 고용이 늘었는지, 민간 고용이 늘었는지 이제 실제 지표로 오늘 밤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용은 늘었지만 임금이 만약에 안 올랐다, 이러면은 임금 상승률이 크지 않았다면 결국에 또 이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나오는 그 고용 지표에 따라서 미국장이 상당히 크게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은 우리가 오늘 밤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고용 건수가 이제 예상치보다 많이 높아지지 않았고, 그리고 임금 상승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 사실 그게 인플레를 자극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다시 뭐 연내 두 차례 금리 인상이 다시 좀 이제 하방으로 좀 갈 수 있죠. 뭐 연내 한 차례만 금리 인상을 한다거나 아니면 금리 인상 없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제 기대감이 또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현재는 미국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오기를 오히려 시장에서 바라고 있는 부분이다. 뭐 이거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 방문 일정을 시작했는데 소통 강화에 대한 기대가 있다. 한편 중국이 27년까지 국유 기업이 사용하는 IT 시스템에 중국 기업 제품만 사용할 것을 지시하면서 양측의 심리전이 강화되는 분위기다. 주말 동안 양국의 대화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제 내용이 있는데요. 이 옐런 재무장관의 방중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제 일단 베이징에 잘 도착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일단 중국에서 먼저 선전포고를 했죠. 선전포고 했다기보다는 뭐 선빵을 한번 때렸죠. 일단은 갑작스럽게 이제 광물 수출 제한 카드를 딱 들고 나왔고요. 옐런 만나기 전에. 그래서 어쨌든 트러블이 좀 생긴 상태에서 만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는 풀기가 쉽지 않을 거다. 뭐 옐런이 이번에도 거의 성과 없이 오지 않을 거냐 이런 우려감이 시장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둘이서 이제 얼굴 붉히고 싸우면은 오히려 안 만나니만 못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감이 일각에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일단 시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미중 관계에 큰 기대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주말 동안에 뭐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가기 시작할 거예요. 관련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할 텐데 뭐 예를 들어서 서프라이즈로 오히려 이제 뭐 지금 당장에는 해결되는 건 없지만 둘이서 이제 적극적인 자세 그리고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둘이서 이제 협의해 나가는 어떤 이제 그런 방식의 또는 대화를 시작하는 이런 방식의 뭐 코멘트가 나와 준다면 그러면 이것도 이제 오히려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간 고용 지표 오늘 나오는 것도 그렇고 옐런이랑 중국이랑 어떤 대화가 오가는 것도 그렇고 이제 악재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호재로 둔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들이 결국엔 향후 시장, 특히나 이제 다음 주 시장에 가장 큰 변수기 때문에 그냥 장이 빠질 거야 또는 오를 거야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 뭐 나올 거 다 나오고 나면 어느 정도는 이제 우리가 좀 길이 보일 것 같아요. 시장에 다시 반등이 나올 거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겠거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지금 현재 시간에서 미국의 이제 특징주를 보게 되면 이제 리바이스가 지금 현재 급락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긴 있어요. 시간에서. 근데 이제 리바이스가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 실적 자체는 나쁘진 않았답니다. 이 리바이스의 2분기 실적은 나쁘진 않았지만 연간 가이던스가 많이 하향 조정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바이스가 뭐 대표적인 이제 의류업체니까 사람들 소비와도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리바이스가 이제 뭐 하반기에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하향 조정을 했다,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다라는 게 미국 소비나 이제 경기에 바로미터로 작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확대 해석을 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리바이스 실적이 하나만 보게 되면 리바이스 자체가 뭐 시가총액이 아주 큰 종목도 아니고 미국에서 그래서 뭐 시장에 좌지우지할 수는 없지만 시장 이제 앞으로의 심리 소비 심리와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또 지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시장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참고해서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부분 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매기가 가라앉으면서 기계와 철강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 대부분 업종이 하락 마감했다. 특히 제약바이오와 반도체 등 성장주의 약세가 두드러졌고 이거는 이제 성장주 약세가 두드러진 거는 긴축 우려감 때문이죠. 결국엔 이제 연준이 2번 인상할 거다 하면 성장주가 바로 두들겨 맞습니다. 원래. 자, 일부 2차전지 종목은 수급이 쏠리면서 상승세를 나타냈다. 그래서 반도체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업황 바닥 형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됐지만
아시아 기술주 전반 차익 실현 역량의 약세를 보였다. 이 삼성전자 실적을 2분기 보게 되면요, 예상보단 잘 나온 거예요. 영업이익 6천억 나왔잖아요. 네, 처음에 삼성전자 2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이제 2,190억, 그러니까 2,200억 정도로 컨센이 잡혀져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한 달 앞두고 2,800억 정도 나올 거다. 그래서 상향 조정이 됐는데 실제 뚜껑이 열어보니까 6천억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예상치를 올려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좋은 영업이익이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기술주가 뭐 미국도 그렇고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면서 오늘 실적 발표가 실망감에 주가가 하락을 했나? 아니면 이 실망감은 아니지만 그냥 빠질 날이기 때문에 빠졌나? 이렇게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실적 부분은 크게 이제 문제가 없었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삼성전자는 어차피 2분기 때까지는 적자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시장에서 다 생각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뭐 6천억이면 그래도 턴어라운드라고 할 수는 없죠. 턴어라운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반기가 좀 빠르게 턴어라운드 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주기에는 충분한 숫자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제약바이오도 이제 모멘텀 부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관 중심의 매물이 출회되면서 약세를 보였다. 그리고 기계는 조선기자재나 건설기계 등은 실적이 우수한 종목을 중심으로 양호한 주가 흐름을 시현했다. 자, 코스피와 니케이는 동일하게 하락 출발했지만 시초가 이후에 흐름에 차이가 있다. 국내 고유 변수로 장중 낙폭을 확대했는데 새마을금고 이슈가 불편하게 작용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틀 연속으로 투신 및 사모펀드의 매도가 확대됐고 이틀 합산 규모가 4,400억 수준이다. 이번 이슈는 금융시장의 위험 프리미엄이 상승하는 효과, 그리고 금고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자산 매각 효과, 취약 부분에 대한 경각심 부각 측면에서 영향을 줄 것으로 보면서 당분간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코멘트를 했네요. 뭐 일단 시황 관련해서 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오늘 밤에 발표될 이제 고용 보고서,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옐런 재무장관이 이제 중국에서 이제 뭐 어떻게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오느냐, 아니면 상황을 개선시키고 오느냐, 그러니까 이제 미중 관계가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냐 여부, 이게 이제 가장 큰 변수니까 이 두 가지만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좀 반등이 나올 수 있겠구나, 또는 추가 하락하겠는데 라는 감은 여러분들도 스스로 잡을 수 있을 거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면서 이제 대응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가장 큰 이슈는 이제 스레드였는데요. 스레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트위터 넘어서나 스레드 출시 첫날 9개국에서 앱스토어 1위를 차지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메타에서 출시한 스레드가 출시 당일 9개국에서 애플 앱스토어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지금 현재 출시 당일 대한민국 포함해서 18개 국가에서 아이폰 기준 애플 앱스토어 소셜 네트워킹 부분 앱에서 1위를 차지, 상위 차트 10등 내에 진입한 국가는 32개국에 이른다. 스레드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은 앱 부분 순위를 넘어서 게임을 포함한 전체 차트를 통틀어도 나타났다. 그래서 현재 스레드 출시 당일 미국, 바레인,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쿠웨이트,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애플 앱스토어 앱과 게임 통합 스토어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 뭐 당연히 출시했는데 뭐 그것도 메타라는 대기업에서 출시한 SNS이기 때문에 당연히 1위를 차지하겠죠. 그게 이제 1위를 차지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명이 가입을 했냐가 중요한데 16시간 만에 3천만 명이 넘어섰다. 이거가 지금 대단한 숫자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대단한 겁니다. 스레드는 이제 500자 이내의 짧은 텍스트로 소통하는 플랫폼이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트위터를 겨냥을 한 건데요. 요즘에 좀 웃긴 게 일론 머스크하고 마크 저커버그하고 이제 막 둘이서 막 UFC에서 싸운다 만다 막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제 그 재밌는 또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커버그가 일단 트위터를 한 방 매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경기 가지기 전에는 이제 머스크를 한 방 먹였다, 뭐 이렇게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둘이서 실제로 UFC에서 붙는다 만다 이런 얘기 진짜로 붙는답니다. 근데 붙게 되면은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볼 것 같은데 이제 머스크의 이제 그 분노가 이제 저커버그 얼굴에 꽂힐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도 일단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좀 우스갯소리를 좀 해봤고요. 자, 아직 유럽에서는 출시를 일단 보류를 했다. 디지털 시장법에 저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이거를 이제 먼저
확인해보고 이제 문제가 없으면 유럽에도 출시할 것 같은데, 만약 유럽에도 출시가 되게 되면 또다시 이제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한 번 더 계단식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뭐 이런 현상이 당연히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챗 GPT 나왔을 때 챗 GPT 관련주들 하면서 국내 그 소프트웨어 업체들 그리고 국내 AI 관련주들이 막 급등이 나왔잖아요. 사실 챗 GPT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예, 그래도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관련주를 좀, 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관련주라고 하면은 일단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메타 관련주를 찾으면 되잖아요. 예. 메타랑 연관성이 있는 기업을 좀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메타 관련주들, 오늘 관련주도 몇 개 급등이 나왔습니다. 상한가 나온 것도 있고, 근데 그것도 일단 포함해서 일단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자, 먼저 이제 와이즈버즈라고 있어요. 예. 자, 와이즈버즈는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자, 와이즈버즈 같은 경우는 메타의 비즈니스 파트너예요. 예, 그래서 메타 관련주라고 하면 와이즈버즈가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예. 비즈니스 파트너로 얘가 뭘 하냐면, 예, 이 와이즈버즈가 개발한 그 광고 솔루션이 있어요. 광고 솔루션. 예, 광고 솔루션을 메타가 채택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페이스북하고요, 예,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예, 그 광고에 지금 와이즈버즈의, 예, 광고 플랫폼이 솔루션이, 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메타 에이전시 퍼스트 어워즈, 예, 2022라고 해가지고, 예, 올해의 에이전시 상을 받았습니다. 예, 어디로부터? 메타로부터. 그래서 메타 관련주로 볼 수 있고요. 한마디로 광고 플랫폼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이제 광고를 붙이는 회사다. 예,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모비데이즈라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광고에 관련되는 건데, 예. 모비데이즈도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19%, 예, 급등이 나왔는데요. 이 회사 역시 이제 공식 협력사입니다. 모바일 광고 기여도를 분석을 하는 회사. 예. 분석을 해가지고 마케팅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회사 있죠. 예. 그런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다, 예,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광고가 막 나가는데 이제 이거를 분석해가지고, 예, 어느 쪽이 마케팅적으로 훨씬 더 효과가 있는지 이런 걸 분석해주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와이즈버즈와 이제 모비데이즈가 실제로 메타와, 예, 연결해서 메타 쪽 광고를 집행하는 회사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큰, 예, 실수혜주로도 볼 수 있죠. 예, 왜냐면은 이제 스레드에도 광고가 붙을 때 모비데이즈와 와이즈버즈가 이제 기존에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해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관련주를 좀 보게 되면 뉴프렉스라고 있어요. 뉴프렉스. 예전에 한번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뉴프렉스는 그 XR 관련주, VR 기기 관련주예요. VR 기기 관련주이긴 한데 이게 이제 메타랑 연결이 된, 예, VR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타의 자회사 중에 VR 기기를 만드는 회사가 있죠. 오큘러스라고. 오큘러스의 그 VR 기기에, 예, 이 뉴프렉스가 PCB 회로 있죠. 예, PCB 기판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메타 수혜주다, 예,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스레드하고는 크게 연관성은 없습니다. 앞에서 봤던 모비데이즈나 와이즈버즈보다는. 하지만 이제 메타 관련주로 엮이는 종목이니까, 예, 이것도 일단은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코넥이라고 있어요. 예, 스코넥. 스코넥 같은 경우는 메타한테 지원을 받아가지고, 예, 지원받아서 게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게임 개발 중. 이것도 VR 게임이에요. 예, VR 1인칭 게임인데요. 예, VR 1인칭 슈팅 게임 개발을 지금 현재 메타로부터 돈을 받아서, 예, 만들어주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 관련주로는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도 들어보면 아시겠죠. 뉴프렉스하고 스코넥 같은 경우 오늘 크게 반응을 안 했잖아요. 반응을 안 한 이유가 뭐 이들은 VR 관련주로 일단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트위터 같은 SNS이기 때문에 일단 연관성은 없다. 예. 하지만 이제 같은 메타 관련주라는 것만, 메타에 뭔가 엮여 있는 종목이라는 거, 뭐 그 정도만, 예,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뭐 스레드 관련주는 앞으로도 계속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실제로, 그러니까 테마성보다는 실제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 있을까라는 부분은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확실한 건 와이즈버즈하고 모비데이즈는 광고 쪽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실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거 나오면 또다시, 예, 유튜브 영상 업로드 시켜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7일 금요일 증시 브리핑을 여기서 마치는데요. 뭐 이번 주는 시장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좀 이제 힘들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시장은 뭐 아직까지 이슈가 계속 나올 게 있기 때문에 이슈를 보고 또 추가로 판단을 해봐야 된다. 만약에 혹시나 시장이 더 하락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뭐 이제 당장에 다음 주 초반에라도 현금을 미리 좀 만들어 놓고요. 오히려 이제 주가 많이 떨어졌을 때 밑에서 다시 매수가 들어가면 또 그때는 지금 수익 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많은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은 하지 마시고 이제 일단은 적절한 대응만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오늘은 일단 시장에서 스레드 관련주가 이제 가장 눈에 띈 또 이슈였기 때문에 이슈가 별로 없으니까요. 그래서 스레드 관련주를 좀 찾아봤는데 추가적으로 나오는 거 있으면 또 업데이트 시켜드린다고 약속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 문자 신청은 010-3886-1564 여기에 문자 신청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요. 말씀이 아니라 이제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장중에 좀 괜찮은 정보도 있으면 메시지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더위가 좀 심해졌죠. 더위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바이.